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이고 좀 전에 바로 안경을 쓰시네요. 레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입시킬러. 네. 그 생각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 예, 빨리 완전체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시험 기간 중이시라 또 한 분이 좀 있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 합류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네네네. 우리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전달돼야 되겠죠. 그렇죠. 2022학년 2022학년 대입. 예. 계속 이어가야 되고 예. 오늘, 지금 미디어나 유튜브 쪽 뭐 다 봐더라도 전부 다 2020이에요. 내용들이 모든 내용들이. 어떡하지 2021 지금 고3 학생들 누가 좀 이렇게 케어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뭐 보니까 뭐 그냥 2021로 막 쫙 다 깔렸더라고요. 진짜 모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발표된 내용 그냥 읽어주는 수준이에요. 뭐 그냥 읽어주는 수준인 거지 저희처럼 이렇게 꼭꼭 집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갖고 정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떠먹여주는 데는 예. 입시 킬러밖에 없다 이런 거죠.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용밖에. 네, 자 우리 교육진단 공식 입시킬러. 입시연구소장이십니다. 예. 자 이제 그 정시 인원 네, 그 네. 문제랑 선택 과목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거 이제 계산식. 계산 요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네.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오늘 그 주제가 네. 대학 입시 지뢰찾기잖아요. 그렇죠. 아우. 근데 대학 지뢰가 입시 이게 이러면 좀 청취율 떨어져요. 아니야 좋은 나쁠 수도 지뢰 있고 이런 좋을 거 수도 나오면 있는데 예. 아니 저기 보니까 그 내가 하나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 그 또 유튜브에서 봤어요. 고양이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강아지를 기르더라고요. 근데 문을 닫아놨다가 고양이를 문을 열어서 이제 주인한테 오는 길이 있거든요. 골목 같은 길인데 방에, 그러니까 통로 복도에 거기에다가 생수 이런 물통을 막 지뢰처럼 세워놨어요. 그리고 먹이를 이렇게 주려고 딱 있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고양이는 주인한테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나 그거 깜짝 놀라서 진짜 고양이는요 열이면 열 계속 반복을 해도 어떻게 오냐면 그 물통 사이에 틈이 있죠. 네. 고기를 짚고 이렇게 와요. 싹싹 그러니까 한마디 지를 피해서 와요.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강아지? 밀고 오지 뭐 밀고 오지. 두 분류가 있는데 첫째는 저기 우리 저 민우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무대뽀라 무드르륵 밀고 들어오고 네. 정신 나가. 또 다른 강아지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딱 보다가 그냥 점프해 버려요. 어우 귀여워. 그럼 딱 보고 얘는 정시 안 가고 난 바로 수시로 가겠다. 아유 훌륭한 비유. 예. 그런데 고양이는 10번 계속 반복을 해도 하나도 안 쓰러뜨려요. 딱딱 피해 갖고 딱 자기 먹이는 대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가 고양이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지뢰찾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목으로 지뢰찾기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냥 뭐 저 윈도우에 지뢰찾기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 컴퓨터 보면은 먼저 그 이런 요소 같은 게 있죠. 그 지금 정시가 우리 지금 발표된 대로 네. 40%. 네, 40%. 예, 40%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참 이제 또 재밌는 결과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걸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40%로 또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또 보시면 작년 2020 수능을 보면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가요. 고려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수시에서 못 뽑고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216명이나 됐어요. 그럼 워낙 정시는 이제 적게 18% 정도로 그 저기를 해놨지만 그래도 40, 50%가 18%만 계산해도 50% 나오잖아요. 그죠? 정시 인원이 32.24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연세대 보세요. 연세대도 만약 연세대도 21.3%가 또 2월 된 거야. 즉 242명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어서 연세대가 2021에 30.7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시가 40%로 이제 뽑는데 2021학년대 연세대 정시는 30%였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비율이 온다면 2021에는 연세대도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율이. 수능 최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아, 그건 좀 이따 제가 예, 예,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서울대를 보면은 이제 그게 딱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대가 작년 2020학년도에 175명이 2월이 됐어요. 즉 비율로는 25.58%가 2월이 된 거죠. 그러면 2021에는 서울대가 21.9%, 즉 22%를 정도를 정시를 모집하는데 이거 만약에 본다면은 45%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정시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여기서 보세요. 이게 수능 최저와 뭐 그런 부분들보다 서울대학교가 175명 중에요. 문과, 이과, 예체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월 되는이. 네. 예체능이 6명이 2월 됐고요. 문과가 16명이 2월 됐고 대부분 153명이 이과에 이과예요. 자연계지 뭐. 자, 이러면 수관이 왜 서울대가 어느 순간 이렇게 2월이 되는지 아시겠잖아요. 자, 서울대를 합격하고 서울대 일반 공대를 합격하고 다른 지역 의예과 이쪽도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죠.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과생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과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 건 뭐냐면 서울대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그게 지방의예과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과보다 이건 매년 보세요. 그 2019에도 이과가 180 제일 이거 계속 데이터가 보시면은 이과만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과만 굉장히 많이 이과가 이월이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서울대는 계속해서 2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의치안에다가 의치안 태제치로 많이 뽑죠. 거기다 약수 들어가죠. 약대, 수의학과까지. 그렇죠. 그죠? 약대가 1,500명이 또 늘죠. 그러면 또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또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수시가 지역 규정과 직윤하고 크게는 일반 전형 두 개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직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1점 몇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경쟁률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또 있습니다. 직윤에는요. 세 개 영역 각각 2등급. 그죠? 그러면은 경쟁률도 안 높죠. 그럼 수능 최저도 존재하죠. 근데 수능 최저를 또 못 맞힌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뭐 추가 합격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걔네 또 빼야 돼. 그러다가 또 빠져나가. 뽑아놨는데 또 다른 지방이라든지 이런 의치 한쪽으로 또 빠져나가. 그러니까 결국 수시에서 다 못 채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예전에 건축하고 수의학과가 정시는 안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수시로만 갖다 뽑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도 고려대도 이렇게 주교 스카이대가 2월이 많은 이유는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일반 공대를 지원하고 합격을 했는데 다른 타 지방 의치한 쪽에 합격된 학생들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2019학년도랑 2020학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한 200명 단위, 150명 이상 단위로 그 수시 2월이 되는 대학이 뭐 고려대, 예. 그다음에 뭐 동덕여대, 그다음에 서울대, 그다음에 세종대, 그다음에 연세대, 인하대 요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시 그 2월 인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인원들이 그쵸. 이미 이 대학들만 하더라도 벌써 1,000명이 넘기 그쵸. 때문에 그렇다면은 40%라기보다는 정시 인원이 이보다는 좀 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 정도 보자. 예.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이제 오늘 해야 해주신 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자, 제 그러면 추측과 예상이 아니라 그렇죠. 매년 이렇게 흘러온 데이터를 보면 네. 이 정도 인원은 꼭 2월이 되니까 5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4.5다. 예. 4.5다. 그 정도. 이 정도 본다. 예. 4.5대 예. 3대 3.5. 학종 한 3.5, 그 다음에 정시 한 4.5,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로 지균,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균등 전형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기회균등 전형의 교과 포함,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입시가 이해되신다.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 그거 말씀 잘해주는데
2020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 교과 전형이 다 직윤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장 한 13개 대학이 선택을 받잖아요. 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더 떨어지 추천을 받으면 서울대가 직윤이 한 학교에 2명씩밖에 못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1점 몇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이 보통 한 7, 8대1 나오는데 만약에 학교장 추천을 간다면 2, 3대1로 떨어진다는 얘기거죠. 자,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월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수능 체제를 또 못 맞히거나 그다음에 지방 의예과로 빠져나가면 근데 경쟁률이 7, 8대1만 나와도 채워넣을 수 있는 뒤에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이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월될 인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약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뭐 40%라고 보기보다 40%가 좀 더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45% 정도로 보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이게 좀 명료한 걸 좋아하세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4.5 정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5 학종 그다음에 2 나머지 그럼 2가 남는데 2가 뭐냐? 이게 교과와 기획인중 전형. 그렇죠.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이게 2월되는 인원이라는 거는 그 학과가 다 못 채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뭐냐면 수시를 쓰실 때 그런 데이터를 또 분석을 잘하면요. 또 의외로 어부지리로 또 이렇게 합격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절대평가화 되면서 뭔가 그 자격고사화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교육계 일각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수능의 변별성에 대해서는 보통의 입시 전문가들 예상하는 게 교육당국은 이렇게 그 수능의 어떠한 그 변별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대평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줄 세우는 어떠한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절대평가화하고 자격시험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래의 취지를 입시 제도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명언은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교육당국은 변별성을 제공해 줘야 돼요. 대학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능의 변별성이 보장되어져야 되는 거고 왜냐면 4.5인데 이 정도는 그 다음에 교과 전형도 사실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적인 형태로만 확인이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입시가 어떻게 치러지냐면은 일단 고등학교에 가. 고등학교에 가면 무조건 다 열심히 공부해. 왜 이제 중간고사가 메인이야. 중간고사 보고 막 기말고사 보고 막 또 애들 막 열심히 학종 준비하고 그렇게 축축축축 치고 올라가. 그러다 보면 서열이 매겨져 애들이 학교에서 요렇게 대학을 반 정도 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 전형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전교 1등, 2등 서울대 직윤 받고 예를 들어 3등, 4등 연대 받고 얘들이 그렇죠. 정시로 가겠어? 이거 받아가지? 서열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30등까지는 학교 내신만 갖고 대학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능 최저. 그럼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더 확실한데. 맞아요. 생각해봐. 내가 전교 10등이야.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교 10등이면은 이제는 잘하면은 성대 서강대까지는 보장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서울 시내 교육특구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 10등은 이건 이제 보장이야. 내가 그렇죠. 인생을 헛살지만 않으면 학교장 추천을 주니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대충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면 간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길을 두고 뭐하러 그렇게 불확실하게 정시에 매몰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의 싸움의 포인트는 1, 2학년 때 내신에 집중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치 안 되고 준비가 좀 안 되고 이제 이런 학생들 그다음에 또 내가 이걸로 만족 못해. 이런 학생들이 이제 또 한 번의 싸움을 수능을 갖고 정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전 느낌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현재 입시를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 맞아요. 근데 아까도 여기 댓글 왔지만
이게 지금 뭐 댓글에서도 그래요. 이제 댓글 내용이 뭐냐면 학생이에요. 학년은 안 밝혀졌는데 과탐 4개를 지금 하고 있대. 그런 걸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겠죠. 4개를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부터 정시 경향에서 2개만 몰빵하면 어떻게 안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제 그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면은 4개를 공부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시를 언급한다면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지금 정시에만 몰빵한다는데, 근데 그거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아직 학교도 아직 안 갔고. 그렇죠. 네. 고등학교 2학년이? 예.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댓글 내는 학생. 고이가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다는 건 수시 6장 포기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될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어떻게 알고? 세상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수시 구멍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구멍이 왜 많아지냐면은 고2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많아지는 게 약대가 오는데 어떻게 구멍이 안 생깁니까? 약대 이게 1,500명, 1,700명이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이 부분들 속에서 규칙과 수열 자체가 달라져요. 배열 자체가 달라져요. 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2학년이니까 학교 가서 일단 그리고 수능을 2개 과목에 몰입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매년 거의 듣는 질문이에요. 네, 매년 안 나와요. 대부분 매년.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은 10몇 년 넘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결과가 좋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저희가 가능성을 좁히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40%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서 조금 더 넘어갈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변별성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는 자격고사화라고 하는 것들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교육 당국의 원래의 취지, 고교학점제의 원래의 취지, 그다음에 이 어떠한 교육 철학의 가치와는 안 맞아요. 그렇죠.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 자체에 대한 뭔가의 변별성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즉 다시 말해서 본인들도 싫을 거예요. 이런 거 싫은데 자격고사화 해야 되는데 싶은데 자격고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격고사가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뽑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뽑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45% 정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변별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또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절대평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수능의 변별성을 두기 위해서 수능의 메인 과목이 2과목이잖아요. 사실은 국어 수학. 이 국어 수학에 대한 어떤 수능적인 형태의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뭐 두 번째가 이제 그 주제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능 이제 선택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어 수학이 또 선택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국어는 독서와 문학과 독서가 공통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을 택일하는 거고요. 그렇죠. 수학은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요.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 아주 그냥 솔직하게 가죠. 국어는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는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면 돼.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국어가 2020학년도에 국어 수능 응시자가요. 48만 3천여 명이었거든요. 많이 할 거예요. 거의 국어는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와 매체와 합법화 작문을 택일하는데 어느 쪽으로 거의 합법화 작문으로 쏠리지 않나요? 대부분 화작으로 쏠리죠. 그죠? 요거는 준용하시면 돼요. 수학의 사례를 준용하시면 돼요. 즉 왜냐하면 대학이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중에서 강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선택 수능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오히려 고민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 수능을 이야기할 때는 수학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수학으로만 딱 보고 얘기해야 돼. 확통, 미적, 기하. 근데 대학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우리 학교 자연계를 오려면 확통은 안 되라는 대학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했더니 미적을 해라고 한 게 아니라 미적과 기하 이랬어요. 이것도 고민스러운 거지. 응? 여기 고민스러운 거. 근데 또 내가 저 대학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정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시로 내가 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확통을 해서 공대도 확통을 갖고도 뽑는 대학에 갈 거냐. 뭐 지방에 있고 어느 정도 뭐 이름이 뭐 많이 나진 않았어도 내가 그 대학을 갈 거냐. 이런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선택을 하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고3 돼서 이제 뭐 기하할 거냐 미적할 거냐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고교 편제표를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지금 고1 학생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2는 벌써 편제 선택들이 다 끝났어요. 자기들이 배울 과목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학교별로 이 편제가 다 다르거든요. 편제가 다른데 제가 여기 보시는 대로 A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1, 2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학 1, 2만 봅니다. 아니 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다음에 확률 통계가 3학년 때 2단이 1, 2학기로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미적분이 또 3학년 때 선택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기하도 또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뭐 자기가 이제 3학년 때 와서 이 학생은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 이과라면 선택을 하겠죠. 공대라면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공대를 갈 거라면. 그럼 이 기하는 안 해. 선택 안 해. 선택 안 해. 그런데 보면 기하를 선택 안 하면 실용수학, 경제수학, 기하 셋 중에 선택을 하나를 또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실용수학, 경제수학, 기하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공계 계열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얘는 또 기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기하는 번외로 두자고. 왜냐하면요, 기하는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성취도니까 내신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은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선택이니까 3학년 때 내신을 관리하는 학생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비고등학교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3학년 때 확률 통계나 미적분 이쪽으로 또 몰려 있고 그다음에 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수원 수투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2학기에 확률 통계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 미적분이 또 택을 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 원래 미적분이라는 게 수투를 끝내야 미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투가 미적 1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 수원 수투가 끝나고 2학기에 확률 통계 미적분이 끝나. 그러면 이 학생은 만약에 이공계를 간다면은 그냥 2학년 때 수능은 다 끝난 거예요. 수원 수투 보죠. 그렇죠. 미적분 내가 이과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학년 때 뭐해? 여기 있잖아요. 고급 수학 과제 탐구라든지 이런 게 수능형 애들 다뤄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고등학교는 일반고거든요. 일반고인데 작년에 서울대를 12명이나 보낸 거예요. 정시로 간 네, 거죠. 정시로. 수시로는 4명 보냈고 정시로는 12명 보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현재 그 확률 통계라든지 미적분의 기하가 전부 다 3학년들에 여기는 서울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역은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일반고인데. 그래 또 이게 뭐 또 가다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또 그렇게 돼요. 꼭 편제표에 대한 문제는 또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1순위를 많이 썼겠지. 그렇죠. 자연계 1순위를 많이 쓰고 학교가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시너지가 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적분하고 기하를 이과 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끔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미적분은 공대를 가게 되면 공대는 1학년 때 대부분 공대 수학이 있거든요. 공대 수학이 전부 미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대를 학종 쪽으로 관련 학생들은 선택이 꼭 선택해야 돼요. 미적분을요. 네, 수학 편지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대부분이 나중에 기하냐 미적분이냐라고 봤을 때 미적분 선택자들이
많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대학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주요 대학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시에서 그 선택 과목은 3개의 선택 과목을 할 수 있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과 미적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제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예. 미적을 할 거냐 기하를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고민 사항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느 게 유리할까? 그래서 그죠. 뭐 확인 통계 그렇죠. 뭐. 선택적으로 보면은 뭐 기하가 유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점수표가 이제 있는데 점수표를 갖다 놓고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이에요. 선택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이 하는 거예요. 대세가 어디냐? 주류적 시각을 갖고 주류적 태도를 취해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주류적 태도가 어딨냐? 미적에 있어요. 주류적 태도가 어딨냐? 더 주류적 태도가 어딨냐? 확통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확통 미적 중에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과목이 유리할 거냐라고 하는 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거의 운의 영역이지 계산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논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막 계산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동일 점수 때는 이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애가 하나 더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내 애가 그걸 잘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결국은 다수의 학생들이 하는 것을 했을 때 학원을 선택하기도 편하고 교육시장 자체가 열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만 내 애가 기하 천재야. 뇌가 태어날 때부터 애가 막 도용을 갖고 살았어. 뭐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기하, 미적, 확통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대부분 분석하시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어떤 계산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다수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준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정시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대학이 미적과 기하를 요구하느냐 아니면 요구하지 않느냐만 갖다 놓고 제일 먼저 알고리즘에 제일 도표를 따져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너 뭐 먹을래? 이거 하잖아요. 사다리. 그래서 뭐 사다리 할 때 뭐 노, 예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노, 예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노면은 또 뭐 해가지고서는 뭐 노, 뭐 예스 이런 거 한번 해보잖아요. 예스도 딱 해서 노 이렇게 딱 하고 뭐 예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거 한단 말이니까는 제일 먼저 1차 선택을 하잖아. 노면 노 해서 또 이거 뭐 당신은 어떻습니까? 노 그러면 이제 자 노 선택하셨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심리 테스트. 네, 맞아요.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 이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가 정시에서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미적과 기하를 필수로 했습니까? 아닙니까?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거대한 줄기, 바로 확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들에 있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이걸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부 다 미적과 기하 중에서 택일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과정들 속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미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국어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국어 질문했어. 화작과 예를 들어 언어와 매체야. 어쩌겠어요. 화작 많이 하는 거 하면 돼요. 많이 하는 거. 근데 내가 도저히 화작은 모르겠어. 그럼 언어와 매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내가 할 만한 걸 갖다 선택하면 돼요.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죠. 지구과학처럼 이렇게 몰리게 됐을 경우. 그거는 쟤도 첫 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벌써부터 고민해. 방송사고를 내셨어요, 영킬러님께서.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무음으로 돼 하셨어요? 무음으로 됐어야 되는데 진동이 돼 있네. 심지어 나 무음이네. 이런 왜 그러셨어요? 킬러가 당했네. 킬러 죽었어 빵 하고. 네, 방송인지 모르나 봐요. 네, 이런. 그냥 그 첫 해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쏠림 현상에서 쏠림 현상에 인원이 많아진 거 아니 그 선택자가 많아지면 결국 상대편 거니까 4%를 만들어야 이제 변별력을 가하는 문제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화법 작물이라 그렇게 쉬운 합법과 작물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몰리면은 변별력을 가기 위해서 문제가 좀 어려지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현 고2부터 해당 사안 있는 걸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 고2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현 고2, 그다음에 현 고1, 그다음에 쭉쭉쭉쭉쭉쭉 지금 다 이 제도처럼 가는 거예요. 정말 방송 들으시는 현 고3 학부모님들한테 죄송한데, 현 고3은 그냥 작년도 수능처럼 보는 거잖아요. 수리 가 수리 나로 보는 거고 이게 바뀐 제도의 이제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계산상에 있어서의 유불리는 그 6모 정도는 봐야 되는 거고 3모 정도는 봐야 되고요. 아무리 빨리 계산한다 하더라도 올 11월 모의고사. 그렇죠. 올 네, 11월이죠. 올 11월 모의고사 때 겨울에 한 번 우리가 예측을 해주죠. 그래서 겨울 설명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겨울 고3 설명회가 왜 중요하냐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관련된 점수 계산을 해줘요. 네, 근데 막상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평균 점수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평균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동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최소한 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른 어떠한 조정 점수 25%와 75%잖아요. 그죠. 조정 점수가 굉장히 네, 이 75%와 25%의 결정은 언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되고 관심을 두셔야 되냐면은 11월이나 12월쯤. 그럼 지금 우리 애가 고2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런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내 애가 어느 정도 레벨의 대학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수학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을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공대는 갈 건데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딱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경쟁이 격렬. 근데 우리 애가 확통에 대한 매니아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내신도 살짝 틀면서 그러면서 전교권이 되어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과 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2022에는 일단 이과 쪽 이공계나 이과 쪽은 좀 뭐라 그럴까 이거 가기 쉬워요. 예. 가기 쉬워요. 예. 이거 또 제가 또 많이 또 이쪽으로 전향을 많이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같이 밥 먹어놓고 왜 모른 척해요? 내가 지금 상담하다가 너무 민망한 게 뭐냐면은 걔가 고3인 줄 몰랐어요. 고2인 줄 알았네. 그래서 막 한참을 막 뭐 희망적인 얘기를 막 해줬는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고3이었네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너무나 다른 입시입니다. 그래서 현 지금 고2와 고3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번 요거 언급 한번 할까요? 그 EBS 연계율. EBS 연계율까지 한번 요건 한번 이거 한 번에 PD님께서 하셔도 된대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딱 저렇게 이제 되게 자세가 그거 모르죠 지금 말 내가 버벅대잖아. 그럼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이 딱 이래 지금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우리 PD님은 또 약대 전문가. 착하시잖아요. 우리 PD님 엄청 착하죠. 엄청 착하죠. 천사예요, 천사. 1등 신랑감 이었었죠. 네, 이제 1등 신랑이 됐지 이제. 1등 아빠? 자, EBS 연계율이 2022부터 70에서 50%로 20%나 줄어듭니다. 네. 자, 연계율 EBS 연계율인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지금 70% 연계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딱 연계되는 거 연계가 잘 되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졌던 건 국어의 문학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 부호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어가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나온 적은 없잖아요. 형태라든지 수능 어휘가 EBS 연계에서 나왔던 어휘가 수능에 나왔다라는 거는 그건 되는데 이거 뭐 70%나 50%?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특을 수능 완성이라든지 어떻게 안 봐요? 뭐 70이든 50이든 뭐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내가 70% 낼게 시험. 야 여기서 내가 반 낼게. 어떡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로가 되기 전까지는 EBS에 관련된 형태는 그냥 논외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제집이다. 내가 푸는 문제집 중에 그냥 그렇죠. 하나의 또 문제집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막 70%였는데 막 20%가 줄어들었고 막 맹신하고 그거에 전 70%대부터도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했어요. EBS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교육 시장이라든가 모든 형태의 교육 시장이 3학년 때 EBS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교재의 중심성이 거기서부터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강사들 중에서도 수능 기출문제랑 EBS 수특을 잘 분석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연계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 수능 비문학 지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게 그 지문이 나왔는데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EBS 문제랑 그 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뭐냐면은 방향이 달라. 지문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방향이 달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선생님들이 재해석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시각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EBS가 중요한 게 아니라 EBS의 연계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그마가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파생 효과가 큰 거예요. 이게 파생 효과라고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파생 효과가 상당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현재 EBS 연계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모의고사 시장 새롭게 이제 신규 모의고사 시장들이 3학년 때 좀 이제 서서히 좀 싹이 트는 특히나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 시장이 좀 만들어지는 어떠한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EBS 연계에 대해서 아까 뭐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게 저는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수능이라는 게 솔직히 그러니까 밑에 학년 때부터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학습을 개념이나 이런 걸 잡아갈 때 그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학 기본적으로 작품을 다뤄야 되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본문, 산문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책들은 중학교 때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수능을 선행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뭐 괜히 뭐 수능 뭐 사교육 조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한 달에 몇 권씩 정도 한 2권 정도 이상씩 독서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작가의 어떤 객관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지 않겠냐. 책 읽으라고 하면 뭐 저기 좋죠. 근데 안 읽어도 문제죠 뭐. 그래서 이제 독서와 이제 수능에 관련된 연결성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원래 이거 나 홍보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애가 그 고3들 보면은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국어뿐만 아니고요. 특히 과탐에 나오는 용어 그 단어들을 잘 못 뜻을 그거 내가 이번에 그 책 쓰면서 방송하기로 한 거잖아요. 단독 방송. 예. 그게 이제 지금 아직 근데 이 첫 회 녹화도 못 했어요. 첫 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서와 공부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독서와 수능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독서와 내신 연결되느냐. 유익한 방송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 교양으로서의 독서를 읽는 것과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떤 문해력을 높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실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기대를 또 좋지만 어떤 경우는 기대하시지 마라. 그거 기대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문학 전집을 막 읽혀 애들한테
응? 어떤 애한테 막 뭐 저기 그 우리 애가 과학자가 꿈인데 막 세계문화 전집을 막 익혀. 근데 그 애 진짜 그런 거 읽기 싫어했거든. 만약에 어떤 그런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엄마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잘 보게 하려고. 그거 안 읽혀도 돼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효용성이 안 맞는다. 우리가 모든 독서가 뭐든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것은 내 나중에 저희가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을 제가 뭐든지 항상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과연 실현할 것이냐, 실현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이 구독자가 3,000명이 되면 한번 확산해 주거든요. 빨리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아, 예. 확산해 주거든요. 네. 하여튼 뭐 유튜브가 이렇게 좋아요? 아니 해서 보니까 이양할 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유튜브 방송 치고는 이게 분량이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30분 이상 나오거든요. 그쵸? 보통 유튜브들은 10분 이내인데, 근데 저희는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10분 갖고 어떻게 되냐는 거 저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자 우리 그러니까 정말 저희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만 방송 들으셔서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 뭐 꼭 말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이번에 그 재편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 방송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패널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쉬셨다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신다면은 네. 다 돌아오시고 또 다 내용들에 관련돼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 레옹은 변함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입시는 끝까지 갑니다. 입시 킬러 레옹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